안녕하십니까.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잠깐만, 이게 냄새 안 나요? 냄새? 이게 바로 돈 냄새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돈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보다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상하고 있죠. 트럼프가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좋게 가져갈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저효과입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2017년, 2018년에는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2019년에는 와, 이거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2019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3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반도체 가격이 2019년에 완전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출도 되게 많이 줄었죠. 경기가 안 좋아 보였는데 2020년엔 그 반도체 가격이 좀 좋아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금액입니다. 수출 금액. 우리나라가 2018년 1월에는 약 한 55조, 이게 억불이에요. 단위가 억불입니다. 이게 2018년에 1월에는 약 한 500억 불, 492억 불, 약 우리 돈으로 60조 정도의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2019년 1월에는 줄었죠. 2018년 대비 2019년은 매달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네. 매달 전년 대비 매달 안 좋아지네 라는 뉴스밖에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의 증시를 보면 2018년 대비 너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반해서 2017년, 2018년은 증시가 좀 좋았죠. 특히 2017년에는 마지막에 증시가 불타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2017년 그래프가 있어요. 2017년 초록색인데 2017년에 이렇게 쭉 따라서 가다가 2018년 보시면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2018년은 2017년 대비 초록색 대비 2018년에는 다 증가를 했었단 말이죠. 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2018년이 2017년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2018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증시가 나름 괜찮았어요. 2018년도 10월에 뭐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경기가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2018년에 폭락을 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것도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을 한다는 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미국 상승으로 인한 약간 쇼크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2018년에 마지막 막판 가서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2017년, 2018년이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서 2019년 한번 보시죠. 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2017, 2018인데 2019년엔 완전 막 내려왔어요. 완전 내려왔죠. 근데 요 수출 금액이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2020년에는 오히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 물론 조선, 화학, 중공업 등등 뭐 많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반도체란 말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귀결되는 그 반도체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반도체 가격이 조금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018년 대비 2019년 9월까지의 실적을 비교한 건데요. 매출액은 대략 한 1480조, 1486조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뭐 증감 현황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이 거의 뭐 현황이 뭐 달라진 게 없지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을 보면 영업이익이 134조 나왔던 게 2019년은 82조로 줄어버렸어요. 약 한 52조가 줄었죠.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2조가 줄었어요. 순이익은 약 한 45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거는 온기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약 한 59조고 2019년엔 27조입니다. 하이닉스 한번 보시죠. 20조에서 3조로 줄었어요. 2조 9천억이면 그러면 하이닉스는 약 한 18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삼성전자는 약 한 32조 원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약 50조 원이 줄어듭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 숫자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19년에 52조가 줄었는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줄어든 거는 1년 기준이고 이거는 1, 2, 3분기 약 9개월 기준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실적이 9월까지 52조가 줄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50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줄어든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에 비중 7,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나머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거를 발주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되게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걔네가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고 상대적으로 신규 시설 투자를 줄이고 뭐 부품, 소재 발주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실적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2019년에는 2018년, 2017년 대비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근데 기저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이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이게 수출 금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이 반도체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18년에 이렇게 쭉 높았던 뭐 거의 10달러 가까이 올랐던 스팟 거래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약 한 2불 가까이, 2불 조금 넘는 정도의 3불 정도에서 멈추면서 이게 스팟 가격이 쭉 내려요. 여기서 스팟 가격이 뭐냐면 이게 현물 가격이에요. 디램을 우리가 그냥 시장에 가서 디램을 몇 개 사온다고 했을 때 그 현물 가격 이거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컨트랙 가격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업체, 뭐 서버 업체 그리고 뭐 칩 메이커들 이런 회사들은 컨트랙 가격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계약 고정거래 가격을 많이 써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발주를 받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가져가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고정거래 가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현물 가격은 거의 뭐 전체 거래량의 한 10% 정도밖에 안 쓰고 이게 컨트랙이 고정거래 가격이 약 한 90%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고정거래 가격 위주로 보면 2018년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죠. 왜냐면 이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5G다 이러면서 AI,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2017년, 2018년에 그런 붐이 불어서 사람들이 그런 많은 기업들이 D램을 보유하려고 애를 썼어요. 고정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가격으로 몇 달 동안 유지가 됐어요. 2018년까지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고정거래 가격은 유지가 되지만 현물 가격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D램이 많아진다는 거죠. 시장에서 D램을 구할 수가 없으면 고정거래 가격 대비 현물 가격이 쭉 오르게 되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D램을 살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고정거래 가격도 쭉쭉쭉쭉 빠지는 거, 현물 거래 가격도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가격이 위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다가 먼저 현물 가격이 빠지면서 고정거래 가격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 고정거래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현물 가격이 여기서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튀어오른 건 뭐냐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생기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그렇게 3개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순간적으로 뭐 D램 수급에 문제가 있겠다라면서 이렇게 현물 가격이 튀어 올랐는데 고정거래 가격은 뒤늦게 그냥 내려갔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별 영향 없고 재고가 너무 많다. D램 재고가 너무 많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거의 뭐 4달, 5달치 D램 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쭉 가다 보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재고를 다 밀어냈어요. 지금은 거의 평균적인 재고 수량인 4주, 5주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구매자 입장에서 D램 모자란 거 아니야? 나 빨리 사야겠는데? 하면서 현물 가격이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한 트리거, 이슈 때문에 잠깐 오른 거고 이때는 정말 수요가 받쳐주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D램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보면 D램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쭉 고정거래 가격이 이어지다가 쭉쭉쭉쭉 내려오죠. 현물 가격이 먼저 내려오면서 고정거래 가격도 뒤늦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 현물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선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고정거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낸드 쪽에서는 벌써 경기가 돌아섰다. 서버 데이터 업체,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업체 등등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정거래 가격이 벌써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D램 대비 벌써 빨리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라는 거는 2년 다운 사이클과 2년의 업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총 4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18년 1월, 2017년 12월에 피크를 찍은 반도체 경기에는 충분히 2년 동안 하락세를 겪었고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죠. 이거 2년 정도 피크 찍고 하락하다가 저점 찍고 다시 이제 업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라는 데가 D램 관련 반도체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인데 여기에 어떤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 지수도 이때 일본 그 규제가 터지면서 살짝 올랐다가 이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죠. 별 문제 없네, 재고 많고 문제 없네 하다가 이제는 정말 수요에 의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점 신호로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이제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벌써 주가는 많이 올랐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18년 대비 19년에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게 반대로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2020년에는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방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제 자료를 봤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반도체 가격 상승했고 전년 대비 수출이 늘었고 삼성전자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SK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2020년은 아마 따뜻한 훈풍이 불 거고 2020년에 11월 대선을 맞춰서 트럼프는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에 맞춰서 반도체 사이클도 업사이클로 가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장사들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아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 밑에 부속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입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전부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2020년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020년, 2021년 중에는 조금 붐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시는 약간 새로운 말을 좋아해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라는 말이 생겼죠. 이런 예전에 2013년 때 차화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해서 그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쪽에는 또 붐업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부장 펀드 만든다, 소부장 지원해준다 하면서 약간 반일 감정을 내서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랑 협력을 한다고 하고 아마 그쪽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기저효과 때문에.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2019년보다는 좋을 거다.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기 좋아지고 그렇다 보면 증시에는 어느 정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기관 투자자도 들어올 겁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 위주로 처음엔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도 뉴스 보다가 뭐야 증시 좋아진대, 코스피 2400 넘었대, 2500 넘었대 라고 하면 개인 자금도 쭉 들어올 건데 모르겠어요. 2020년에 그게 뭐 2400, 2500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간다면 정말 행복한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다들 돈 냄새 많이 맡고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2020년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